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재진의 사하가랠리입니다. 사하가랠리 유튜브 채널에서는 시장의 100%는 존재하지 않아도 높은 확률의 종목들은 항상 존재한다는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주제는 2차 전지 리튬, 이 주식 대장됩니다. 660조, 20배 성장, 핵심 주식 딱 한 개라는 주제로 오늘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일단 최근 전기차 시장은 중국, 그리고 유럽, 그리고 뒤에 후발주자긴 하지만 워낙 시장이 크게 커서 주목받고 있는 미국 시장으로 현재 크게 나눠지고 있습니다. 이런 해당 시장들을 공략하기 위해서 대한민국 국내 기업들을 굉장히 빠르게 뛰어들고 있는데요. 이에 후발주자들도 눈에 띄고 있습니다. 그 후발주자들이 누구냐? 베트남, 대만, 인도 업체들입니다. 이게 문제가 뭐냐면요. 해당 업체들도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전기차를 만들게 되면 큰 문제가 생깁니다. 안 그래도 미국 시장, 거대한 미국 시장을 커버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생산되는 원자재의 양이 굉장히 적기 때문인데요. 그런데다가 베트남하고 대만, 인도 후발주자들까지 전기차를 본격적으로 생산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터지냐?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바로 배터리 가격이 굉장히 크게 올라간다는 거죠. 배터리 가격 요즘에 꿈틀꿈틀 움직이고 있습니다. 10년 만에 반등, 전기차 대중화 지연되나라는 내용입니다. 원래는 배터리 가격이 옛날에는 굉장히 많이 비쌌었어요. 보시면은 뭐 기준당 1,160달러 선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해당 가격 같은 경우 조금씩 낮아지면서 얼마까지 떨어졌냐면 여기 보시면 152달러. 요즘에 최근에 많이 7% 정도 올라서 151달러, 152달러 선까지 올랐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셨죠? 사실 이 가격은 최종적으로 어느 정도 가격까지 떨어져야 되냐면 100달러 선까지 떨어져야 됩니다. 만약에 미국 정부의 보조금 혜택을 받지 않고서도 내연기관 자동차하고 경쟁을 통해서 생산 그 가격 자체가 비싸지지 않기 위해서는 한 100달러 선으로까지 들어와야 되고요. 이래야지만 전기차 가격이 싸지고 그래야지만이 대중화도 가능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배터리 역사는 어떻게 되냐? 왜 이렇게 가격이 싸졌다가 다시 비싸질 기미가 보이냐? 여기 보시면 그래프 있죠. 쭉 싸지다가 좀 비싸질 기미가 보이냐? 이유가 존재합니다. 그동안 배터리 업계는 생산량이 늘어나면서 규모의 경제 원래 조금씩 생산할 때는요 여러분들 비용이 많이 듭니다. 하나 단가당 뭐 10,000원씩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근데 이게 대량 생산하고 수요가 생기면서 대량 생산하게 되기 시작하면 이 가격 하나당 가격 단가가 굉장히 싸지게 되는데요. 규모의 경제까지 켜오게 되면서 가격이 굉장히 싸진 겁니다. 초기 투자비, 감가상각 등에 따른 원가 감소 추세 등을 반영해서 배터리팩 가격을 지속적으로 떨어뜨려 왔다. 배터리업 관계자는 규모의 경제 및 초기 투자 비용 감가상각에 의해서 스마트 팩토리 등 공정 자동화, 효율화 노력으로 배터리 가격을 낮출 수 있었다며 하지만 올해는 조사 기관 발표처럼 배터리 캐 가격은 물론이고 배터리 셀 가격도 올랐다라고 합니다. 왜 이렇게 올랐냐? 이를 봤더니 광물 가격이 상승이죠. 광물 가격 상승에 따라서 배터리 제조 원가가 크게 올랐지만 광물 가격 상승분이 배터리 팩 가격에 반영되면서 이제 조금씩 반영되기 시작한 거죠. 배터리 만드는 기업들이 이제는 못 버틸 것 같다라고 하면서요. 보통 광물 같은 경우에는 계약을 여러분들 뭐 좀 어떤 계약이냐에 좀 다르겠지만 미리미리 계약을 해 줬습니다. 근데 이제 가격이 오른 지 꽤 됐잖아요. 그죠? 그럼 새로운 계약을 체결할 때 좀 비싸게 계약할 수밖에 없죠. 이제 막 아마 비싸게 광물들을 들어오기 시작했을 겁니다. 아마 2022년도부터 본격적으로 그런 가격이 반영이 돼야 됐을 텐데 조금씩 바로바로 적용하기보다는 순차적으로 적용하면서 그나마 7% 밖에 안 오른 거지. 이제 올라간 가격이 슬슬 반영되기 시작하면 더 크게 상승할 수 있다는 거죠. 왜 그런 거냐면 가격이 너무 비싸졌기 때문입니다. 보시면 리튬 가격은 10배 올랐고요. 니켈 가격 75% 상승했습니다. 코발트 가격은 2020년도 평균 가격 1년 전과 2년 전과 비교해서 한 2배 넘게 올랐습니다. 대부분의 지금 가격들이 작게는 한 2배 정도 언저리 그리고 심한 것은 한 10배 정도 뛰는 지금 광물들까지 생겨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가격이 비싸지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간단하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해당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결국 재활용, 폐배터리를 활용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2030년 전기차 폐배터리 10만 개 쏟아진다. 배터리 재활용, 재사용, 재활용을 추진한다라는 내용인데요. 일단 뭐 재사용, 재활용에 대한 여러분 큰 그림을 간단하게 봐야겠죠. 재사용 같은 경우에 다시 재사용하는 겁니다. 보통 어떤 식으로 사용하냐면 이런 식으로 사용합니다.
보시면 정부는 폐배터리 재사용 촉진을 위해서 풍력, 연계형 에너지 저장 장치를 개발 실증 사업을 추진 중이다. 전기차 폐배터리를 사용해서 만든 풍력 발전 설비와 연계해서 잉여 전력을 저장하는 방식이다. 현대차 그룹도 국가 수력 원자력과 OCI와 업무 협약을 맺고 태양광 발전 시스템에 접목하는 실증 사업을 추진 중이다라는 내용이죠. 이런 노력을 하고 있다. 라고 여러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거는 결국에는 전 임시 방편에 지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애초에 이 재사용을 할 만큼 이 배터리가 망가져 있기 때문인데요. 우리가 핸드폰에도 보면은 배터리 효율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환경 설정 들어가면 효율이 80% 이하로 떨어지면 이 배터리는 갈아줘야 된다고 보통 평가를 하고요. 이 보통 효율이 80% 이하로 떨어지면 너무 빨리 방전되고요. 충전 절대적인 양 자체가 크게 줄어듭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가 핸드폰을 샀을 때는 막 이틀 3일 써도 괜찮다가 나중에 보면 하루 한 번 충전 안 하면 안 되는 순간까지 오잖아요. 그 배터리 효율이 다 떨어져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배터리 효율이 떨어진 걸 가지고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 임시 방편에 불과하다라는 부분이고, 여기 저장해 둔다고 해서 이게 평생 저장되는 것도 아니고 이제 잉여 전력이 방전되군요. 또 최대한 뭐 가둬놓고 최대한 유지시키는 거에 불과하고, 사실 이게 획기적인 계획 방안이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전 뭐라고 보고 있냐면 바로 폐배터리 중에서도 재활용 쪽에 주목해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폐배터리 점검하고 완저 방전 해제 뭐 분쇄해서 건조하고 블랙 파우더를 회수하고 뭐 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거 자세하게 모르시는 분들은 이게 뭔 소린지 모르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께 오늘 핵심 알려드릴게요. 일단은 배터리 재활용에도 방식이 있습니다. 이거 결국에는 배터리를 다시 분해해 가지고 우리가 광물을 얻는 작업인데요. 그 방식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습식 공정이 있고요. 두 번째는 건식 공정이 있습니다. 밑에 간단하게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간단히 보겠습니다. 건식 공정이란 무엇이냐? 배터리를 추가 작업 없이 용광로에 넣어서 나오는 슬러지를 처리해서 유가 금속을 회수하는 방법입니다. 말 그대로 정말 무식한 방법이죠. 우리가 처음에 돌 무더기에서 우리가 뭐 금이라든가 뭐 철강이라든가 요런 것들을 뽑아내듯이 말 그대로 용광로에 놓고 돌리는 겁니다. 뜨겁게 열 처리를 처음부터 시작해서 이 해당 작업을 통해서 우리가 다양한 광물들을 얻어내는 방법이에요. 장점으로는 공정이 쉽고 작업자의 위험도가 굉장히 낮습니다. 그냥 멀리서 기계로 그냥 용광로에 녹이고 하면 되니까요. 단점은 금속 회수율이 떨어지면 특히 리튬은 회수가 불가능합니다. 또한 공정 시 발생하는 유해가스를 처리하는 시설이 필요하다라는 좀 단점이 있죠. 요즘에는 친환경, 이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친환경을 걱정하는 것이 대세이기 때문에 사실 유해가스를 유해가스를 지금 현재 발생시킨 것도 크게 문제인데, 요즘 가장 크게 오른 게 리튬인데 리튬을 뽑아내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건식 공정 같은 경우에는 크게 각광을 못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목할 만한 방법은 바로 뭐냐? 습식 공정입니다. 배터리를 분쇄해서 음극, 양극의 분말을 회수해서 산처리를 통해 유가금속 회수를 하는 방법이고요. 장점은 금속 회수율이 매우 좋습니다. 또한 대량의 폐배터리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단점은 배터리 분해 시 작업자의 감전 위험성이 있으며 산을 다뤄야 하기 때문에 폐산 처리 및 누출에 취약합니다라는 내용이죠. 여기 중간에 보시면 작업자의 감전 위험성이 있다. 이게 가장 큰 단점인 것 같아요. 손이 많이 간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예. 그래도 습식 공정을 통해서는 무엇을 추출이 완벽하게 가능해요? 그래도 리튬 추출이 가능한 구조이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은 어디에 주목하고 있냐? 이 습식 공정에 주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죠? 실제 이런 공정들을 거쳐서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국가와 기업들도 노력하고 있는데요. 일단 국가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규제들을 풀어주고 있습니다. 전기차 소유자 폐배터리 반납 의무 폐지, 최근 대기 환경 보존법 등 18개 환경법 법안이 군기적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정기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1월 1일부터 전기차 소유의 폐배터리 반납 의무가 폐지된다. 이는 민간의 전기차 배터리를 재활용할 활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이다라는 내용이죠. 기업들이 본격적으로 사업화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에 이어서 전기차 폐배터리 민간 매각 방안을 추진하겠다라는 내용이죠.
창고에 쌓아두고 있었던 전기차 사용 후 폐배터리를 공공에 활용하거나 민간에 매각하는 방안이 본격 추진된다. 여기 기업들에게 매각해서 기업들이 매수 매도를 할 수 있도록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해주고 있다. 해당 시장이 자연스럽게 형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이런 정책이 진행되자 우리나라 국내에 있었던 폐배터리 기업들도 활기를 기지개라고 표현할까요? 이렇게 본격적인 행보를 보이기 시작했는데요. 보시면 성일하이텍 2030년도 사용후 배터리 100만 대분 소재를 생산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성일하이텍 이사는 2021 테크코리아에서 2022년에서 2030년 후 사용 후 배터리에서 니켈, 코발트, 리튬 등 핵심 소재만 34,000톤을 목표로 생산을 목표로 밝혔다. 전기차 100만 대를 공급할 수 있는 분량이다. 성일하이텍은 시설도 현재 3배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내용이죠. 이 확대하기 위해서 신규 상장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기도 했었죠. 염이사는 여기 보시면 여기도 뭐 나오죠. 건식하고 습식 중에서 습식 재련 방식을 장점으로 고온의 용광로를 거쳐서 소재 추출 과정을 거치는 건식 재련 방식에 비해서 이산화탄소 발생량과 공정 비용이 적은 점을 들었다라는 내용이죠. 좀 손이 좀 가긴 하고 위험이 존재하긴 하지만 사람이 좀 위험에 빠지긴 하지만 분명히 탄소 배출량이 줄어들고 리튬을 추출할 수 있다는 점이 핵심이라고 말씀드렸죠. 다만 폐수 완전 무방류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점이 남은 숙제이다. 뭐 단점도 존재합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모든 광물을 다 뽑아낼 수 있다라는 점이 아마 이 습식을 선택하는데 중요한 요인으로 지금 이제 선택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 회장님 같은 경우 염이사 이사님 같은 경우에도 역시나 습식의 장점에 대해서 습식으로 가야 된다라는 쪽을 이야기를 했죠. 지금 이제 SNE 리서치에 따르면 배터리 재활용 시장은 2040년도까지 연평균 33%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배터리 순환 경제를 위해서 각국의 정부는 규제 개선이 나서고 있다. 우리 정부는 지금 이제 세제, 연구개발, 세제가 이제 세금 깎아주는 거죠. 연구개발, 금융지원 등을 담은 사용 후 배터리 육성 법안을 내년 상반기 마련하기로 했다. 유럽연합은 배터리 원료 재활용을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다라는 내용이죠. 실제 그래서 유럽에 가가지고 공장을 지은 기업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성일하이텍 같은 경우에도 갖다 지어놨었죠.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런 건식을 지금 이제 습식을 진행하기 위해서는요. 핵심 기술이 또 하나 필요한데요. 핵심 기술이 바로 뭐냐면 완벽하게 방전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아까 전에 뭐라고 했죠? 단점이 뭐라고요? 배터리를 분쇄해서 양극과 음극 분말을 회수해서 산처리를 통해서 유가금속 회수하는 방법인데 장점은 회수율이 좋지만 단점은 폐배터리 분해 작업 시 작업자의 감전 위험성이 있다. 그래서 완벽하게 방전을 해서 전기를 싹 다 없애버리는 게 가장 첫 번째 작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해당 과정을 얼마나 빠르게, 얼마나 쉽게, 얼마나 매력적으로 할 수 있느냐가 키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떠오르는 기업이 어떤 기업이 있냐면 이런 기업이 있습니다. 하나기술이라는 기업인데요. 폐배터리 완전 방전 기술 개발 과제에 최종 선정됐다라는 내용입니다. 2차전지 장비 제작 전문 업체인 하나기술이 한국 환경공단 자원순환본부 미래폐자원 거점 수거센터에서 이름 겁나 길죠. 주관하는 지금 현재 공유 과제에 선정됐다고 밝혔다라고 합니다. 해당 기술을 지금 현재 개발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보조금을 받고 연구 개발을 하겠다는 부분이겠죠. 개발 기한은 11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총 9개월이고 지금 현재 국내외 전기자동차 폐배터리 시료를 받아서 전기자동차 폐전지 완전 방전 시스템 구축과 전기자동차 배터리 특성을 고려한 최적의 완전 방전 기술을 개발할 계획이다라는 내용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실제 하나기술 같은 경우에는 국내 유일 2차전지 턴키 수주 가능 폐배터리 검사 장비 지금 현재 선두다라는 내용인데요. 최근에 해당 기술을 지금 만들어냈었죠. 이번 연도 7월까지 진행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연구 개발을 통해서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국책과제라든가 이런 정부 기관 산하에 받는 과제를 받아가지고 제대로 된 기술을 만드는 거 그렇게 많이 보진 못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일단 하나기술이라는 종목을 알아두시긴 하시되 가장 매력적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 기업은 바로 뭐냐? 바로 이 똑같은 완전 방전 기술을 연구하고 있는 세비캠이라는 기업입니다. LG화학 손잡고 10년 먹거리 확보했다라는 내용인데요.
투자자들이 2차 전지 폐배터리 재활용 사업이 생소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너무나 잘 갈고 놀랐다. 뭐라는 내용인데요. 쭉 보겠습니다. 세비ken 대표이사의 말이다. 오는 21일에서 21일 이게 2022년도 7월 달에 나온 이 내용인데요. 세비캠이 2차전지 폐배터리 재활용 사업을 주력으로 하는 회사이다라는 내용이고 국내 코론글로벌 등에서 환경 담당자로 근무한 박 대표가 퇴사 후 창업한 기업이고 해당 기업을 뭐 규모를 키웠다라는 내용인데요. 여기서 핵심 부분은 뭐냐? 해당 기업이 기술력을 꽤 좋은 기술력을 꽤 많이 가졌습니다. 크게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제가 방금 전에 말씀해 드렸던 지금 이제 완전 방전 기술에 대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부분이에요. 박 대표는 2차전지 폐배터리 재활용 시장은 결국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중요해질 것이라며 몇 년 전부터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모든 걸 걸고 있다라고 말했다. 여기 보시면 폐배터리를 확보하는 데도 경쟁력이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인데 전기가 방전되지 않는 배터리에 폭발 위험이 있는데 이런 배터리를 모두 회수할 수 있어야 한다며 시장에서 경험이 없는 회사들은 이런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말했다. 셀프케임은 연속 지금 현재 급속 습식 방전으로 빠르게 방전 후 파쇄가 가능하도록 하는 기술을 개발 중이다라는 내용이죠. 해당 지금 현재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기 때문에 이제 곧 있으면 결실을 맺는데 그렇게 오래 안 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고객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이유가 뭐냐면 차별화된 특징으로는 다른 회사들과 달리 액상 형태로 원료를 공급하는 데 있다. 현재 재활용으로 공급하는 주요 제품들은 지금 이제 LCM 복합액이다. 니켈, 코발트, 망간이 일정 비율로 녹아있는 액체로 양극재 주 원료인 전구체를 만드는 데 사용되는데 이 원재료들이 고체로 회수하려면 녹여서 물을 증발시키는 과정을 거친다. 하지만 결국 전구체를 생산할 때는 이를 다시 녹여야 하는데 이에 반해서 세비캠은 액상 상태에서 불순물을 분리 가공하는 기술을 가졌기 때문에 고객자가 원하는 니켈, 코발트, 망간의 비율을 맞춰서 공급해주면 바로 전구체 공정에 투입할 수 있어서 고객사가 선호한다라는 내용이죠. 워낙에 좋은 기술력을 가진 기업이 지금 현재 세비캠이다라는 부분을 여러분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습식 방전 방식을 빠르게 진행할 수도 있고 위험을 줄일 수도 있고 이런 다양한 지금 현재 과정을 통해서 고객들이 좋아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LG화학하고 손을 잡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실제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을 우리 대한민국 기업이 노려볼 수 있는 시장을 따져본다라고 한다면 결국 미국 시장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미국에 진출해 있는 기업들, 미국의 중심에서 무언가 생산할 수 있을 만한 기업들이 결국 돈을 벌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결국 그 과정에서 우리나라 배터리 기업들 중에서는 LG 에너지 솔루션의 핵심입니다. LG 화학에서 분사된 지 얼마 안 된 기업이죠. 그래서 LG 화학이랑 손을 잡았다는 것은 언제든지 미국 본토 안에도 이 배터리 재활용 기술을 적용한 지금 이제 공장들을 미국 본토 안에 짓고 발전시킬 수 있지 않나, 기업의 규모를 키울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항상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기대감도 존재하기 때문에 저는 이 세비킴이라는 기업이 다른 기업들보다 기술력적인 부분에서도 앞서고 지금 현재 협력을 맺고 있는 기업들도 상황이 굉장히 좋은 상황인 것을 확인해 봤을 때 세비캠이 다른 기업들보다 가장 매력적이지 않을까 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해당 기업 같은 경우에는 한 두 달 정도 동안 모아간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께서 천천히 가져가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저는 현재 보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점이 존재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단점들을 한번 짚어봐야겠죠. 장점만 보는 건 말이 안 되니까요, 그죠? 분명히 지금 현재 폐배터리 사업은 꼭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맞습니다.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단기간에 매출이 폭발적으로 성장할 겁니다. 하지만 결국엔 나중에 됐을 때 시장이 어느 정도 성장기를 거쳐서 성숙기에 들어가게 되면요. 어떻게 되냐면 돈이 엄청 많이 벌리는 사업은 아닙니다. 돈이 엄청 많이 벌리진 않더라. 왜 그런 거냐면 결국에는 재활용 과정을 하는 거니까 어느 정도 광물의 가격이 안정화되기 시작하잖아요. 그때부터는 사실 엄청난 돈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죠? 결국 원재료를 재활용하는 데는 결국 한계가 존재하니까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부분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단점 같은 경우에는 이 해당 기업이요. 대기업들한테 끌려다닐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까 특히나 돈을 더 달라고 못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 갑질 같은 거나 돈을 더 달라 뭐 이런 얘기를 못할 가능성이 높은 게 결국에는 배터리를 회수해야 되는데요. 기업이 자체적으로 회수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배터리를 만드는 회사와 협력을 맺든 아니면 현대차 같이 전기차를 직접 생산하는 회사하고 협력을 맺든 결국에는 다른 기업들을 통해서 폐배터리를 회수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뭐 자체적으로 노력은 하겠지만 사실상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불리해지기 때문에 중소기업이 전기차를 만드는 대기업들 혹은 전기차의 배터리를 만드는 대기업들에게 끌려다니기 너무 좋은 산업이다라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점들이 존재하죠. 어,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다음 주가 상승이 나올 때는 제가 봤을 때 2023년도에 가장 큰 상승이 나올 것 같은데 상승이 강할 가능성이 높지만 계속해서 이어지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2023년도에 이 상황에서 주가 충전이 조정받은 상황에서 본격적으로 상승 랠리가 아마 시작될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본격적인 상승 랠리가 시작이 되면 그때 파동이 마지막 파동이라고 생각하면서 정리하는 게 매우 좋겠다라는 설명을 여러분들께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리는 공략하고 앞으로 성장 가능성도 높고 매력적인 하되 이번에 2023년도에 끝이다라는 생각으로 거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가장 이런 케이스들의 종목들이 지금 업종들이 여러분들께서 항상 이제 이런 큰 그림을 그려가면서 투자를 하시는 게 보다도 확률 높은 투자를 할 수 있으니까 항상 알아두시고 상세한 기술력적인 부분까지 파고 들어가면 더욱더 높은 확률이 나오니까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수익을 보시는데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는 이런 것들이 혼자 투자하기는 어렵다.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매집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도움을 드리는 어플리케이션도 있는데요. 이재진의 상한가릴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이고요. 무료 어플리케이션입니다. 해당 어플리케이션에서는 일일 무료 급등 추천주 그리고 일일 아침 시황 1시간 정도 시간 걸리는 걸 10분 정도로 단축해 드립니다. 여러분 시간을 벌어 드리는 거죠. 그래서 종목 일일이 다 찾을 거 차라리 추천주 보시면서 확률 80% 정도 확률은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일일 급등 추천주 욕심만 부리지 않으시면 됩니다. 이것도 시간을 줄여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 지금 다양한 급등주 포착 자료들 뭐 예를 들어서 2023년도에 대세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 테마주들 몇 개를 싹 다 이슈를 정리해서 관련된 종목들을 싹 다 정리해서 여러분들께 자료집으로 만들어 드리고 있는데요. 해당 자료집들 또한 모두 다 무료로 여러분들께 싹 다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운로드 무료고요. 들어와서 추천주, 시황, 급등 포착 자료집들까지 싹 다 무료로 여러분께 나눠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다양한 자료들을 무료로 전부 다 얻어가고자 하시는 분들은 이재진의 상한가릴리라고 유튜브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검색하시면 됩니다. 삼성 핸드폰 사용하시는 분은 이거이실 거예요. 구글 플레이 스토어라고 해서 이 세모난 게 있습니다. 여기서 검색창에 이재진이라고 검색하시면 가장 처음 제 어플리케이션 나오니까요. 클릭하고 들어가셔서 무료 설치 버튼 누르시면 될 것 같고요. 앱스토어 같은 경우에도 무료 아이폰 같은 경우에도 무료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하시고 다운로드하는 게 가능하시니까 무료 다운로드 받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무료 다운로드 받고 들어오시면 해당 어플리케이션 화면이 나오는데요. 무료 급등 추천주, 무료 시황, 무료 포착 자료 다양한 정보들을 드리고 있는데 이들 중에서도 급등 추천주에 가시면 제가 자료집을 하나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지금 2023년도 두 배 급등 후보주라고 해서 삼성 로봇 총정리 자료집을 만들어 놨거든요. 해당 자료집을 클릭하시면 여러분들께서 받아보실 수 있게끔 자료집을 만들어 놨습니다. 요거 다운로드 받으시면 로봇의 큰 정리들 한 번만 읽어보셔도 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짜르륵 여러분들께서 이런저런 자료집들 여기저기 돌아다니지 않아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해 놨으니까 해당 자료들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셔서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신 분들 구독 버튼과 따봉 버튼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세비캠은 꼭 공략을 통해서 천천히 매집해서 좋은 수익들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최신 뉴스 분석에 따른 다음 2023년도 올라갈 만한 가능성이 높은 종목들을 여러분께 미리미리 발굴해드리고 있는 유튜브 채널이니까요.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매번 올라오신 영상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여러분들께 노력하는 만큼 우리가 항상 시간을 쏟는 만큼 확률이 올라가는 것을 여러분께 느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좋은 급등 종목들 그리고 확률 높은 종목들 여러분들께 계속해서 전략들 제시해드리고 있으니까 100% 맹신하시기보다는 여러분들의 참고 자료로 투자의 참고 자료로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두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 뵙겠습니다. 땡큐.